발생할 수 있는 문제 같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미래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단 한 명도 자르지 마십시오. 어느 누구도 울게 하지 마십시오. 하청 노동자들 차별하지 마시고 다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이 복직은 의미가 있습니다. 신념이 투천해서가 아니라 불종할 수 없어 끝내 버텼던 한 인간이 있었음을 이념이 굳세서가 아니라 함께 일하고 같은 꿈을 꾸었던 동지들의 상여를 메고 영도바다가 넘실거리도록 울었던 그 눈물들을 배반할 수 없었던 한 인간이 있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정치하시는 분들. 네. 자, 손혜정의 문화비평 시간입니다. 먼저 저희가 민주노총 김진숙 지도위원이 그 37년 만에 복직을 하고 마지막 희망버스에서 발언했던 내용 중에 일부를 들으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손혜정 문화평론가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김진숙 의원과 한진 해고 노동자 투쟁을 다룬 작품들 오늘 좀 얘기를 해보자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 지도위원은 한국 노동운동사뿐만이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가 걸어온 길에 큰 족적을 남긴 분이고요. 2011년 시민들이 만들어냈던 희망버스 운동을 기억나죠. 가능하게 했었던 분이기도 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김진숙 지도위원의 글과 연설문, 편지 등을 모아놓은 책인 소금꽃나무하고요. 2011년 희망버스 운동을 담은 다큐멘터리 깔깔깔 희망버스 네. 이렇게 두 편의 작품을 통해서 이번 복직의 의미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금 앞서 들은 그 마지막 희망버스에서의 그 발언 내용도 상당히 울컥하는 그런 아주 진정성이 느껴지는 그런 네. 마음을 흔드는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제 마음 같아서는 네. 제가 15분 얘기하는 것보다 지도위원 연설을 다 듣고 싶었는데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좋습니다. 네. 정말 근데 그 자리에서 버티면서 그 긴 세월을 싸운다. 다들 참 상상이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네. 근데 김진숙이라는 분은 과연 어떤 분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가지고 온 소금꽃나무라는 책을 보시면 예. 김진숙의 삶을 좀 더 자세히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이 책에서 말하는 소금꽃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땀 흘린 노동자의 옷에 이렇게 얼룩얼룩 묻어 있는 그 이제 흔적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소금꽃이 핀 나무라고 하면 노동자를 말하는 거죠. 네. 이 책을 보시면 노동자 김진숙의 삶과 생각, 투쟁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10대 때부터 보세공장 근로자를 시작으로 신문 배달, 아이스크림 장사, 버스 안내양 등 안 해본 일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다양한 일을 했고 1981년에 드디어 이제 한진중공업, 당시는 대한조선공사였는데요. 예. 대한조선공사에 취직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취직하셨을 때 유일한 여성 그랬을 것 용접공이었다고 해요. 같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셨던 것 예. 같고 5년 근무하는 동안 지각 한 번 하지 않았고 분량 한 번 내지 않는 모범 일꾼이었다라고 이제 스스로 쓰고 계십니다. 그런 분이 어쩌다가 해고를 당하게 된 걸까요? 네, 일을 시작한 지 5년 차가 되던 해에 예.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에 나가게 됩니다. 처음 이제 출마 권유를 받았을 땐 그냥 흘려들었었는데 당시에 이제 같이 일하던 동료가 작업 중에 산재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요. 근데 이게 요즘도 그렇지만 계속 개인의 잘못으로만 돌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에도 굉장히 위험했던 노동 조건은 전혀 이야기가 되지 않았고 노동자 부주의로 사고가 정리가 된 거죠.
근데 그때 이제 김진숙은 오열하는 가족들을 보면서 보상이라도 제대로 받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이제 선거에 출마를 해서 노조 대의원으로 선출이 되는 거죠. 네. 노조 대의원이 돼서 이제 노조를 통해서 노동자의 삶을 바꿀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 노조가 엄청나게 어영 노조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산 사용하는 것도 투명하지가 않고 회사 측의 입맛에 맞게 활동하고 네. 이런 거였던 거죠. 그래서 어영 노조를 민주 노조로 바꾸는 투쟁을 시작을 하는데요. 당시에 이제 어영 노조를 비판하는 선전물을 배포하다가 대공분실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기도 했다고 해요. 네. 근데 그 뭐 선전물 내용이 뭐 대단한 내용이 있었던 건 아니고 노조를 공개 운영해라. 생활관과 도시락을 좀 개선해 달라. 노동자의 죽음에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말라. 뭐 이런 식의 이제 상식적인 내용이 있었는데 그래도 대공분실에 끌려갔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로도 대공분실에 3번을 끌려가고 부서 이동을 이제 부당하게 2번을 당하고 그러면서 1986년 그의 나이 26살에 부당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쭉 투쟁을 해오신 셈인데요. 네. 2000년대 중반이 되면 김지도와 함께 해고된 노동자들이 20년 만에 다 복직을 하거든요. 예. 근데 그때도 김지도 위원만 복직 대상에서 제외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노동운동에서 상징성이 좀 큰 사람이었었던 그러네요. 셈이고 그러다가 한진중공업이 2010년이 예. 되면은 이제 경영 악화를 이유로 부산 영도조선소에 생산직 노동자 400명을 정리해고하거든요. 재직 노동자의 3분의 1 이상이 갑자기 생계를 잃게 되는 상황이 됐고 많은 숫자가 나왔군요. 네, 이거에 저항을 하면서 김진숙이 2011년 1월 6일에 이제 영도조선소에 있는 35m 높이의 85 크레인에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게 이후에 희망버스 운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책을 들여다보시면서 특히 조금 내가 더 이 얘기는 전해드리고 싶다는 대목이 혹시 있으신지. 네, 이 책 마지막에 수록되어 있는 김진숙의 항소이유서를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항소이유서는 1995년 동네 봉생병원 노동조합 파업과 관련해서 이제 같이 싸우다가 네. 산자 개입, 집시법 위반 등으로 구속되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에 쓴 항소이유서입니다. 네. 글에 있는 표현 그대로 얘기를 하자면 18 순진한 근로자가 왜 싸우는 노동자가 되었고 36 장년이 되어서 2번의 전과 기록을 가진 전과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사연을 이제 이제부터 쓴다라고 항소유서에 되어 있고 그 삶의 궤적을 쭉 따라서 이제 써 내려가는 거죠. 근데 그 글의 끝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제 판사에게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법이 곧 정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같이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는 사람들이 배가 등가죽에 붙어가면서 정의를 소리 높여 외치지 않더라도 그저 법이 정의이기만 하다면 그렇다면 이렇게 글이 끝나요. 그렇다면 다음에 점점점점 말줄임표가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그 말줄임표 안에 그러니까 법이 과연 정의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라고 하는 그 말줄임표의 내용들은 그 책을 읽는 우리가 채워넣을 그렇죠. 수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뭔가 가슴에 좀 남는 그런 여운이 있네요. 김진숙 지도위원이 그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크레인 올라갔던 그 부분도 아마 보도를 통해서 보시면서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희망버스 운동도 아마 기억하신 분들 꽤 계실 것 같은데 벌써 그게 10년 전이더라고요. 이렇게 시간이 금방 가는군요. 그래서 희망버스만 들어도 기억나시는 분도 계시겠고 낯선 분도 계실 텐데요. 희망버스는 85호 크레인에서 김지도가 306일간 고공시위를 벌여요. 1년 가까이 이제 그 위에 떠 있었던 그랬죠. 건데 그를 응원하기 위해서 운행된 버스이고요. 전국 각지에서 6차에 걸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동참했었던 운동입니다. 근데 사실 이 2000년대 말부터 시작해서 희망버스가 펼쳐졌던 2010년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광장과 SNS를 만나서 그야말로 꼽혔던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민도는 점점 올라가는데
정치와 자본, 시장이 그 민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이제 시민들이 기꺼이 광장으로 나오던 그 시기였던 거죠. 네. 그래서 2011년에 희망버스는 그 이후에 세월호 그리고 촛불광장가 네. 다 함께해서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상징적 사건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앞서는 저희가 이제 소금꽃나무라는 책을 봤는데 이번에 이 희망버스 운동과 관련해서는 다큐로 좀 네. 들여다보자고요. 이수정 네. 감독의 다큐멘터리 깔깔깔 희망버스인데요. 이때 당시 희망버스 타고 내려간 사람들이 깔깔깔 모자라고 하는 걸 꽃갈모자 같은 걸 맞아요. 썼었는데 네. 사실 이제 막 경찰들이랑 대치하고 그래서 겁이 막 나는데 깔깔깔 모자를 쓰면 용기가 생겼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해요. 예. 근데 이수정 감독이 1차 희망버스에 올라타면서 내가 왜 생전 몰랐던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부산까지 내려가는 걸까? 그건 나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함께하고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의 그렇죠. 마음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품고 카메라를 들고 희망버스에 올라탑니다. 근데 이게 1차만 갔던 게 아니라 1차에 갔더니 2차도 가게 되고 3차도 가게 되면서 희망버스에 연대하면서 이제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담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요 시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장의 민주주의가 꽃피던 때여서 예컨대 뭐 제주도 강정 싸움이라든지 그렇죠. 기억납니다. 아니면 뭐 부당한 철거에 저항하는 싸움이라든지 이런 데서 싸우고 있던 사람들이 또 막 희망버스 연대를 해요. 그래서 이 작품을 보면 그 2011년의 광장의 공기라고 하는 것이 어땠는지 예. 이게 한껏 느껴보실 수 있는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예. 어떤 내용이 다큐를 보시면서 가장 인상적이셨어요? 네, 저는 다큐에서 되게 재미있었고 흥미로웠던 거. 저도 희망버스를 탄 적이 있기 때문에 새록새록 또 이제 추억이 느껴지기도 했었는데요. 네. 당시에 이제 이 희망버스라고 하는 게 트위터라는 새로운 문화를 중심으로, 새로운 미디어를 중심으로 되게 열정적으로 조직됐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트위터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사람들 중에 날라리 외부 세력이라고 스스로를 불렀던 젊은 여성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와는 조금 다른 새로운 시민운동의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막 되게 심각하게 투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새로운 시민들은 웃고 춤추고 노래하면서 이제 김지도를 응원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김지숙 지도위원도 이 날라리들한테 이런 메시지를 남겼다는 거예요. 내가 깃발을 들 때 너희는 기타를 들고 갔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예. 그런 굉장히 유쾌한 싸움을 보여주기도 시대 하고요. 변화일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것들도 포착할 수 있는 재미가 있는 다큐였습니다. 근데 이 날라리들 중에 박성미 감독이라는 사람이 영화 감독이 있는데 있나요? 네, 네. 이 사람이 당시에 뭘 했었냐면 희망버스 러브 스토리라는 엄청나게 화제가 되었던 스톱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거든요. 레고로 만들었는데요. 예. 이거 아직도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때 박성미 감독이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나에게 희망버스는 말하자면 러브스토리다. 그러니까 김진숙에 대한 러브스토리이기도 한 건데 우리의 싸움을 대신하고 있는 사람, 이 신자유주의와 싸우고 있는 노동자에 네. 대한 사랑이 사실 희망버스를 움직이는 굉장히 큰 힘이다. 동력이었구나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은 그래서 결국 85 크레인에서 이렇게 지지를 많이 받으면서 내려오게 되는데 네. 계기가 뭐였죠? 한진중공업 노사합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면서 네. 306일째 되던 날, 그러니까 2011년 11월 10일에 이제 내려옵니다. 김진숙 지도위원이.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하측이 이 합의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복직이 되지 않았고요. 그 이후로 계속 이제 지금까지 싸워오셔서 사실은 2020년이 정년이었는데 정년 지났죠, 때까지도 지금. 복직이 안 돼서 이번에 이제 복직을 하면서 복직 겸 명예퇴직을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 85 크레인에서 김지도 의원이 보여주었던 모습만큼이나 그 이후의 시간들이 저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는데 네. 다양한 연대 활동을 해오셨어요. 그리고 다양한 소수자들의 문제에 목소리를 내시면서 한국 사회에서 노동운동의 의미를 확장시켜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아까 이제 조금 들었던 그 퇴임사에서 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한국 사회는 차별하는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장애인, 여성들
그렇게 바로 그들이 목숨 걸고 하는 말을 들어야 차별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소수자 운동과 노동 운동이 별개의 것이라고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정확하게 노동 운동 아닌가 그러네요.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찌 보면 그 의미를 좀 확장해서 얘기를 해주신 것 같네요. 자, 오늘 손희정의 문화비평 37년 만에 복직한 노동자이자 운동가인 김진숙 위원의 삶을 담은 책과 다큐 저희가 같이 들여다봤습니다. 손희정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수요일 순서도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